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말 많이 준다 그러면 3천만 원 중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차 가격들이 대체로 좀 상향 평준화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동차들의 가격이 막 4천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좀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SUV, 그 중에서도 소형 SUV에 속하고 있는 차량들을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 소형 SUV 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이 두 차량을 한번 보고, 그 두 차량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대략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셀토스랑 쉐보레 트랙스, 이 두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소형 SUV를 왜 준비했냐라고 하면은, 소형 SUV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가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셀토스겠죠. 그리고 가격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자동차고, 왼쪽에 있는 이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쉐보레 쪽에 있는 소형 SUV들이 하체 기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쉐보레 트랙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은근히 트랙스가 좀 감가가 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차량 모두 다 소형 SUV인 만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셀토스만 하더라도 1.6L 터보 엔진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180마력이라는 굉장한 출력을 내요. 요즘 들어서는 전기차도 막 600마력 이러다 보니까 180마력이면 야씨 그게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나타나 K5 정도에 들어가는 2.0L 자연흡기 엔진이 160마력 정도가 나와요. 근데 1.6L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터보차저가 들어가면서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소형 SUV인 만큼 공차 중량이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무게 대비 꽤 높은 출력으로 경쾌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3기통 엔진이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140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3기통이라고는 하지만 하체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랙스도 3기통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자동차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셀토스는 시그니처,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림을 준비했거든요. 왜 제가 시그니처를 골랐고 액티브를 골랐는지 그거는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셀토스부터 먼저 보면요, 일단 운전석 안쪽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저 10.25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저 10.25인치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핸들에 봤을 때 HJ1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115만 원 정도 되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것들을 넣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실 드라이브 와이즈나 이런 HDA1 정도에 해당하는 주행 보조 기능들이 없는 차들을 구매하는 걸 많이들 꺼려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에서 이런 주행 보조 기능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안 들어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형 SUV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옵션은 꼭 들어가 있는 걸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왔을 때 좀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 가죽 시트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죽 시트 들어가면서 이제 실내 인테리어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 등급 정도 올라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옵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셀토스가 조금 특이한 게,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은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토션빔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승차감이, 물론 승차감이 좋아지긴 합니다. 승차감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토션빔이라고 하더라도 막 어마어마하게 승차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연비, 가격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굳이 사륜구동 들어간 셀토스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지금 이 셀토스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라는 것들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셀토스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풀체인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전동 트렁크 옵션이 새롭게 생겼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형 SUV라고 하더라도 셀토스 정도 되면 4,400mm가 살짝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다 보니까 뒤쪽에 2열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접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꽤 많이 나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소형 SUV 하면 너무 작아서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 정도 소형 SUV면 옛날로 쳤을 때 준중형 SUV급에 해당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스도 한번 보면요, 근데 잠깐만, 이거 색깔이 약간 겨자색 느낌 나는 노란색인데, 예전에도 제가 이 색깔로 한번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보통은 검정색이나 흰색을 많이 뽑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한번 보면은 이 차량이 이제 액티브 트립이라는 걸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 보면은 액티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라는 트림이 사실 RS 트림이랑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옵션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가 있다 그러면 휠이 18인치에서 19인치로 바뀌는 거, 요 정도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트랙스는 셀토스보다는 한참 후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트림 정도기 때문에 센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 썰루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테크놀로지 패키지거든요. 핸들에 봤을 때 저 핸들에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으면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한 60만 원 정도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쉐보레 소형 SUV에 들어가는 주행 보조 기능들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들어가 있는데 중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는 차로 유지 보조가 빠져 있다 보니까 앞차와의 차간 거리 정도만 보조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토스보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장 재원이 셀토스보다는 더 긴 편이에요. 물론 이제 뒤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쿠페처럼 뚝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100%다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장 재원이 긴 만큼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트랙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뽑아오라 그러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트랙스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이 내가 한 달 동안 유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이 두 차량의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감가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소형 SUV입니다. 연식이 오래됐고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자동차 자체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구매한 분들이 많아서 셀토스는 거의 감가가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오른쪽에 있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 뭐 가죽 시트 들어간 옵션, 10.25인치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신차로 구입할 때만 하더라도 한 2,800만 원을 조금 넘게 주고 샀던 그런 셀토스예요. 근데 그런 차량이 4년 좀 넘어가고 주행거리가 한 6만 킬로미터 좀 넘어갔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2천만 원 초반 정도 합니다. 감가가 안 돼도 너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프레스티지 정도가 되는 좀 아래급 트림에 있는 셀토스들이 1,000만 원 중후반대에서 아직도 가격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격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다 보니까 시그니처 등급 정도 되는 셀토스는 그 이하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트랙스는 조금 슬픕니다. 약간 감가 방어가 안 되는 소형 SUV의 대표적인 차량이거든요. 제 옆에 있는 이 트랙스만 하더라도 신차로 액티브 트림에다가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고르고 나면은 한 2,700에서 2,8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차량이 이제 10,000km 좀 넘고 연식도 한 2년이 조금 넘고 아직도 보증 기간이 살아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200 정도가 됐어요. 신차 대비해서 한 600만 원 정도가 까진 거죠. 600이라고 하면은 감가가 별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애초에 신차 가격이 3,000이 안 넘어가는 소형 SUV에서 요 정도가 감가가 된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20%가 넘은 거니까. 뭐 두 차가 동일하게 2천만 원 초반대 가격이 있다는 거 뭐 알겠어. 그러면 이 두 차량을 유지할 때 어느 정도의 내가 한 달 유지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제가 리본카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 지인이 그걸 알고서 나 요즘에 좀 차를 사고 싶어, SUV에다가 좀 귀염귀염한 그런 차를 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셀토스를 추천해 줬어요. 셀토스가 한 1,000만 원 후반 요 정도 가격대를 하길래, 그러면 너 이 차 살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겠다고 뭐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려고 내가 딱 그 가격 1,900만 원 준비를 했는데 뭐 왜 세금을 더 내라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처음 사는 분들이 대체로 자동차 가격만 생각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동차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셀토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2,15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2,150만 원에다가 내가 취등록세를 내야 되겠죠. 취등록세가 2,150만 원에 7%, 대략 한 160만 원에다가 기타 비용 이런 것들까지 더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350만 원까지 내가 초기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살짝 더 비싸니까 2,400만 원 정도 요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험료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가져가기 전에 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초반의 남성이 이 차들을 유지할 때 1년 동안 보험료가 얼마냐, 자차를 넣는다고 했을 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5만 원 정도가 나오고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한 62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구간, 바로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제 길 가다가 주유소 좀 유심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기름값 미쳤거든요. 오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국 평균 1,75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차량의 평균 연비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 인증을 받은 연비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마이클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검색하면은 몇만 명 정도 되는 오너분들이 주유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를 넣었고 몇 킬로미터를 뛰었고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요. 거기서 이 차량의 평균 연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한 11.37km/L가 나오고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11.53km/L가 나오더라고요. 트랙스가 아무래도 배기량이 조금 작다 보니까 연비가 살짝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보통 이런 차량들을 끌 때 전국 평균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15,000km 정도를 잡습니다. 그 15,000km 정도를 잡았을 때 리터당 1,750원에 11.53, 11.37 요 연비로 나누게 되면은 연간 나오는 유류비가 셀토스 기준으로 한 230만 원이 나오고 트랙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할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리터당 50원, 리터당 100원 이렇게도 할인받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내야 되는 게 자동차세가 있죠. 셀토스는 1.6리터니까 29만 원이고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1.2리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해서 한 21만 원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연납을 하면 조금 저렴하니까 웬만하면 연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소모품류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 오토큐라든지 공식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을 가서 교체하게 되면 10만 원 조금 넘는 요 정도 선에서 교체를 하는데 악착같이 조금 아끼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나 이런 데 셀토스 엔진 오일 세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엔진 오일 4리터 5리터 거기에다가 뭐 엔진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3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공임나라라는 데 들고 가면 돼요. 공임나라 같은 데 들고 가면 한번 교체할 때 한 5만 5천 원 정도 내면은 딱 교체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이 제일 저렴하게 엔진 오일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식센터 가가지고 막 10만 원 주고 12만 원 주고 교체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교체를 하면은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간 15,000km를 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체할 때 한 6만 원 정도 들어간다 치면은 1.5번을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9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한 5만에서 6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고 나면은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셀토스도 그렇고 트랙스도 그렇고 둘 다 18인치 정도가 되는 크기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18인치 휠이다 그러면은 타이어 값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느껴졌었지만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된 휠 크기들이 많기 때문에 19인치, 20인치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타이어 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비싼 타이어를 보면 안 돼요. 피렐리 올 시즌 뭐 피렐리 스포츠 이런 타이어 보시면 안 돼요. 이런 타이어 말고 한국 타이어나 아니면 금호 타이어 이런 데 보면은 HP71 뭐 이런 타이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로 교체하면 보통 짝당 10만 원 정도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킬로미터마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12V 배터리 이런 것들이 한 4, 5만 킬로미터 정도마다 한 번씩 나가요. 이게 이제 자주 교체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 달에 10,000원 정도 세이브하면은 그거 가지고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계산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내용들을 진짜 거의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상 내가 소모품류라고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내가 주행을 하는데 로어음이 나갔어 아니면 하부에 뭐가 나갔어 이렇게 하는 건 별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말했던 소모품류들을 위주로 해서 유류비나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들만 좀 계산을 해보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40만 원대 정도가 나오고요.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330만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월별로 바꾸게 되면은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한 28만 원, 29만 원 요 정도 선이 나오고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더 저렴한 한 27만 원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내가 초기에 2,400만 원 정도가 됐던 차값을 모두 지불했을 때 요 정도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 정도 돈을 넣고 나머지를 할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500만 원에 36개월 할부랑 1,000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좀 나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5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내가 1,900만 원을 3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56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고 1,400만 원을 갚아야 돼 라고 하면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41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비에 포함시키게 되면 월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빡센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들을 유지하려면 최소 한 달에 한 25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넉넉하게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못해도 300만 원은 한 달에 수입이 있어야 이런 차량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최소한 250을 받아야 되는데, 실수령 기준으로 250만 원을 벌려면 연봉이 한 3,4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돼요. 300만 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4,200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를 내가 구매하고 유지를 함에 있어서 3,400에서 4,200 요 정도까지는 받아야 소형 SUV를 조금 할부를 끼고서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형 SUV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이것들을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유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 셀토스나 트랙스를 가지고 계신 오너분들이 계시다면 한 달에 유지비로 대략 어느 정도를 사용하시는지, 내가 이 정도는 벌어 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